부추에 든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가 세포를 산화시키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주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이미 우리 몸에 생긴 활성산소를 꼭 붙잡아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활성산소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뛰어난 물질입니다. 부추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의 양은 호박 중 늙은 호박의 4배 이상, 애호박의 19배 이상, 그리고 배추의 무려 83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나 부추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능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부추의 효능을 100%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추 조리 방법입니다. 부추의 항암 성분인 알릴 화합물은 열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정하지만 휘발되어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부추의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C 등 항산화 영양소도 가열하면 감소되죠. 그렇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고 익히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 가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위암 예방을 위해서는 가능한 싱겁게, 즉 미리 소금에 절이지 말고 먹기 전에 양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짜게 먹게 되면 위암 위험인자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위장에서 잘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익지 않은 부추김치가 항암 효과에 큽니다. 일반적인 배추김치는 적당히 익히거나 신맛이 증가되어야 항암 효과가 커집니다. 하지만 국내 연구자료에 의하면 부추김치의 항암 효과는 우리가 즐겨 먹는 배추김치보다 월등히 높으며 이는 배추에는 없고 부추에 있는 알릴 화합물과 엽록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추에 들어있는 이 엽록소 성분은 갓 담근 것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배추김치처럼 익혀 먹으면 익을수록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부추김치는 금방 담가서 먹는 것이 위암 정복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흰색 줄기에 암 예방 성분이 풍부합니다. 부추에서 발산하는 독특한 향 성분 알릴 화합물은 강력한 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부추의 뿌리 쪽 흰색 줄기에 이 고유의 향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추를 고를 때는 잎 색깔이 선명하고 끝부분이 쭉 뻗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흰색 줄기 부분이 많은 것을 고르는 것이 암 정복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부추의 특유의 향 없애는 방법입니다. 부추의 특유의 향 때문에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부추 요리에 참기름을 조금 넣으면 참기름의 고소한 냄새가 부추 특유의 냄새를 없애주어 먹기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냄새가 없어졌다고 영양 성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다섯 번째로 부추를 하루에 먹는 양입니다. 좋은 식품도 적당히 먹었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되죠. 특히 알릴 화합물과 같은 생리활성 물질은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평소에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의 기능을 잘 조절해 줍니다. 그러므로 부추는 하루에 50에서 70g 정도, 즉 작은 접시로 한 접시 정도 먹으면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로 부추와 좋은 궁합은 된장, 참깨, 돼지고기입니다. 된장은 한국인이 가장 자주 먹는 양념 중 하나죠. 하지만 된장에는 나트륨이 많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을 높이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해주는 것이 바로 부추입니다. 부추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칼륨은 나트륨이 몸속에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된장국에 부추를 넣으면 짠맛도 줄이고 부족한 비타민도 보충할 수 있어 좋습니다. 부추는 참깨와도 궁합이 좋은데요. 참깨는 비타민 E가 풍부하며 리놀산, 칼슘이 있어 혈관 근력을 강화해 주어 부추와 함께 먹으면 건강 효능이 배가 됩니다. 또 참깨의 고소함이 부추의 알싸함을 감싸줘 맛도 어울립니다. 고기 중에서는 돼지고기와 잘 맞는데요. 돼지고기는 찬 성질인데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지녀 균형이 잘 맞습니다. 일곱 번째로 부추와 나쁜 궁합은 꿀과 소고기입니다. 부추는 꿀과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부추는 열을 내는 식품인데 꿀 역시 체내에 열을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소고기와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돼지고기와 달리 소고기는 성질이 따뜻하여 똑같이 따뜻한 성질의 부추를 먹으면 기름진 위에 점막을 자극해 위통이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소변으로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콩팥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는데, 실제로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는 약 90%가 질환 보유 여부를 알아채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만성 콩팥병 환자는 2021년 27만 7,252명으로 지난 5년간 46%나 급증해 그 심각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죠. 만성 콩팥병이 악화되면 노폐물이 몸에 쌓이게 돼 혈압이 올라가고 빈혈이 생기며 뼈가 약해지고 신경 손상 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은 오랜 기간 걸쳐 서서히 일어나게 되는데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한 채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일명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장이 안 좋으면 나타나는 증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몸이 붓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 밸런스를 조절합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밥에 반찬에 국물에 삼시세끼를 먹고 수시로 물을 마시고 커피를 한 잔씩 하더라도 우리 몸이 퉁퉁 붓지 않는 이유는 섭취한 만큼 조절하여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고장나면 소변 생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마신 만큼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몸이 붓는 경우 꼭 신장내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몸이 붓는 것이 모두 신장이 좋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다. 심장이 좋지 않을 때도 부을 수 있고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도 부을 수 있으며 간이 좋지 않아도 부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붓는 경우 꼭 신장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숨이 찹니다. 몸이 붓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이나 붓는 위치가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닌 흉곽에 물이 차거나 폐에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 숨이 찰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증상은 콩팥에서 걸러내야 할 요독이 몸에 쌓이면 요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독 증상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말씀드리는 증상들은 요독 증상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입맛이 없거나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메스껍고 구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요독 증상은 다양한데 그중 흔히 발생하는 것은 입맛이 없거나 소화가 안 되고 메스껍고 구토를 할 수 있습니다. 응급 혈액투석이 필요할 정도로 요독 수치가 높아도 단지 소화가 안 되고 메스껍다는 증상만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내원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피부가 가려울 수 있습니다. 요독 증상 중 하나인 요독성 가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곳은 등, 다리, 흉부, 얼굴 등이며 말기 신부전 환자의 22에서 48%에서 요독성 가려움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요독 증상의 일종으로 심한 경우 어지럽고 의식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교과서적으로 요독증에 의한 신경학적 증상으로는 기분의 급격한 변화, 인지기능 장애, 단기 기억력 소실, 불면, 피로, 의욕 저하 등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성 혈액투석이 필요할 정도로 요독 수치가 높은 환자 중 약 20%에서 의식에 문제가 있을 정도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빈혈이라는 용어는 혈색소가 낮은 상태를 말하며 증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검사에서 빈혈이 있음을 설명 듣는 경우가 많은데 빈혈이 있는 경우 신장이 좋지 않아서 그럴 수 있고 빈혈에 의한 다양한 증상이 신장이 좋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빈혈의 증상은 어지럽기도 하고 기운이 없고 의욕이 떨어지기도 하고 숨이 차기도 하는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합니다. 일곱 번째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부전 환자의 경우 지혈을 위한 과정 중 혈소판과 관련한 인자들의 기능이 떨어져 출혈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코피가 잘 나거나 잇몸에서 피가 잘 나거나 위장관에서 피가 나 혈변을 본다는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몸에 멍이 쉽게 들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눈 주위가 붓습니다. 소변 속에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것은 신장의 여과 기능이 손상됐다는 초기 증상인데 눈 주위가 붓는 것은 신장이 체내에 단백질을 간직하지 못하고 소변을 통해 많은 양의 단백질을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신장이 좋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증상이 있다고 꼭 신장이 좋지 않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신장 기능에는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기 증상이 지속되는 분이 있다면 가까운 뇌과 혹은 신장내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